미국의 백만장자가 병실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줘. 세계 유명 내노라 하는 의사들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따님의 마지막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소녀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침을 놔야 해요. 갑자기 들어온 이 소녀. 우여곡절 끝에 침을 놓고 갑자기 누워있던 딸아이의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소녀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 하루 입원비만 7,000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고급 대학병원의 VIP 병동. 이곳은 그야말로 백만장자나 부유한 명문 가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꾸며진 바닥, 황금으로 도금된 손잡이, 그리고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즐비한 이 공간에서 한 남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부동산 재벌 리처드 해밀턴이었습니다. 평생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이 남자의 눈앞에는 외동딸 클레어가 누워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은 아니었지만 사지마비 상태로 겨우 숨소리만 내뱉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리처드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제발 내 딸을 살려줘. 돈이 무슨 소용이야. 리처드의 절규가 VIP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도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스위스 취리히 클리닉, 일본 도쿄 대학병원까지 불러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흰 가운도 아닌 청바지 차림의 20대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앨리슨 로버츠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내 한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자 작은 기적들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소소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VIP 병실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 주제에 감히 VIP 환자에게. 하지만 앨리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침을 놓지 않으면 이 환자는 며칠 안에 호흡부전으로 죽습니다. 리처드는 혼란 속에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도 나아지지 않던 딸의 상태.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릎 꿇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부탁한다. 살려줘. 앨리슨이 작은 가방에서 얇은 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의 목뼈와 척추 사이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부터, 그리고 전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침이 들어가는 순간 클레어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동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환자가 죽습니다. 한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침착하게 각도를 조정하며 목, 허리, 다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술을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지켜볼 순간입니다. 침은 혈과 기를 열어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경련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어의 오른손 검지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인 것입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였어. 내 손가락이. 클레어의 희미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 안은 충격과 눈물로 얼어붙었습니다. 리처드는 그 작은 손가락을 붙잡으며 처음으로 희망을 실감했습니다. 내 딸이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카메라는 여기서 멈추고 시간은 몇 달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몇 달 전, 맨해튼 해밀턴 저택의 아침이었습니다. 5층 높이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의 분위기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넌 해밀턴 가문의 이름을 잇는 자다. 반드시 하버드에 가야 한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딸에게 하버드 진학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언제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돈밖에 모르는 삶은 싫어.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그런 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너는 해밀턴이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해. 명예? 아빠가 말하는 명예가 뭔데? 돈,
권력,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클레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4층 발코니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 인생을 빼앗아가. 클레어의 절규가 맨해튼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감정에 휩쓸린 그녀는 발코니 난간 너머로 몸을 던졌습니다. 순간의 충동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쿵! 무거운 낙하음과 함께 클레어의 몸은 4층 아래 정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처드는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클레어! 클레어! 즉시 구급차가 불렸고 클레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12시간의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총출동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척수 손상입니다. 목뼈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다시는 걷지 못합니다. 의사의 차가운 선고가 리처드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식물인간은 아니지만 사지마비. 딸은 평생 침대에서만 지내야 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승승장구해온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복도 한편에서 리처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억만장자의 권력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자본도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찾아다니며 딸을 살릴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리처드는 미친 듯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 제트기는 쉴 새 없이 하늘을 날아다녔고 세계 각국의 최고 병원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권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해밀턴 씨. 현재 의학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스위스 취리히 클리닉에서는 최신 줄기세포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비용만 무려 200만 달러. 리처드는 주저없이 수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스위스 의사의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병원에서는 로봇 보조 수술을 권했습니다. 최첨단 로봇팔이 척수에 직접 개입해서 신경을 재연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처드는 또다시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서 나온 딸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지마비, 여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줄기세포 연구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왕족들만 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를 직접 척수에 주입하는 실험적 치료였죠. 비용은 500만 달러였지만 리처드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 권위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클레어는 점점 야위어갔고 그녀의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 차라리 죽게 해줘. 그 말이 리처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딸의 절망적인 목소리, 생기를 잃어가는 눈빛.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VIP 병실 복도 한켠에서 리처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돈과 권력으로 해결해온 남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도 딸 하나 살릴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무너진다. 권력도 자본도 완전히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아버지가 된 순간이었죠. 그때까지도 리처드는 몰랐습니다. 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작은 기적은 곧 그의 앞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그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망에 빠진 어느 날 오후, 충직한 비서 토마스가 조심스럽게 리처드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마스는 15년간 리처드를 보좌해온 유능한 비서였습니다. 그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리처드는 지쳐 보였습니다. 또 무슨 병원이야? 또 무슨 신기술이야? 아닙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토마스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앨리슨 로버츠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앨리스는 작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70대 할머니 마가렛 스미스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앨리슨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젊은이, 나 같은 노인네는 이미 글렀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얇은 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허리와 등뼈 곳곳에 정확하게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신경은 길과 같습니다. 끊어진 게 아니라 막힌 겁니다. 침은 그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10분,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나, 이게 뭐지? 할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뒤 할머니는 거의 곧게 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앨리슨을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똑바로 봅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디스크로 고생하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허리를 완전히 구부린 채로 들어와서 침술 후에는 허리를 곧게 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온 40대 남성이었는데 앨리슨의 침술 후에 천천히 일어나더니 조심스럽게 발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다리가 움직여. 리처드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 조작 아니야?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존 환자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모두 실제 사람들이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앨리슨이라는 학생, 미국 내 한의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환자들의 진짜 눈물, 진짜 환호성, 진짜 기적들. 이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토마스가 더 많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앨리슨의 유튜브 채널에는 수백 개의 영상이 있었고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모두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절망 끝에서 리처드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서양의학이 포기한 자리에서 동양의학이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찾아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여자를 찾아와.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리처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침 하나가 정말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마지막 희망에 걸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며칠 뒤 VIP 병동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앨리슨 로버츠였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정장 대신 소박한 배낭을 메고 긴장된 얼굴로 병원 로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앨리슨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7,000달러에 달하는 VIP 병동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살짝 위축되는 기색이었습니다. 토마스의 안내로 클레어가 있는 병실에 도착한 앨리슨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미동도 없는 사지,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호흡.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침을 놔야 합니다. 앨리슨의 급박한 목소리에 병실 안의 분위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병원 신경과의 최고 권위자인 에단 밀러 교수였습니다. 그는 20년간 VIP 환자들만 담당해온 이 병원의 자존심이자 미국 의학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에단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앨리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척수마비 환자에게 침이라니. 여기가 사이비 구판입니까? 그의 조롱에는 단순한 의학적 회의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한국 의학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였죠. 한국은 IT나 하라고 해. 의학은 미국이 하는 거야. 몇천 년 된 미신으로 현대의학을 모독하지 마시오. 병실 안의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20대 한국계 학생이 척수마비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몸의 신경은 길과 같습니다. 끊어진 게 아니라 막힌 겁니다. 침은 그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길이 열린다고. 에단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MRI로 확인된 척수 손상은 뭐라고 설명할 거죠? 현미경으로 본 신경세포의 파괴는 서양의학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회복시키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라고. 에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뭐죠? 논문은, 임상실험 결과는, 병실 안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수군거렸고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젊은 한국계 학생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리처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 불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앨리슨이 리처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리처드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부탁한다. 살려만 다오. 그 순간 병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간호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앨리슨이 작은 가방에서 침을 꺼내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가느다란 침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에단 교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리처드의 허락하에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부터 막힌 길을 열겠습니다. 앨리슨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과 전신을 위한 침을 더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균형과 혈액순환이 회복되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클레어의 목뼈 주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앨리스는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간호사들이 긴장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간호사 중 한 명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어보세요. 앨리슨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침이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클레어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환자가 죽습니다. 한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병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들었고 에단 교수는 내가 말했잖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는 불규칙한 경고음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하며 침의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허리, 다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점들에 차례대로 침을 놓아갔습니다. 지금은 지켜볼 순간입니다. 앨리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침은 혈과 기를 열어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경련은 막혔던 길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고. 에단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데 이제 곧 잠잠해질 겁니다. 앨리슨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녀의 말대로 경련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어의 오른손 검지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움직인 것입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머. 한 간호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리처드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보는 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였어. 내 손가락이. 클레어의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단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내 딸이 다시 살아난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차분했습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반복 치료를 통해 전신의 균형을 되찾아야 진짜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병실 안은 경이로움과 혼란이 뒤섞인 분위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앨리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습니다. 단지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에단 교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클레어는 정말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앨리스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막힌 길은 반복해서 뚫어주어야 다시 열립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앨리슨의 말대로 클레어의 회복은 점진적이었습니다.
첫날 손가락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이틀째에는 손목이 움직였고 사흘째에는 팔 전체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에도 미세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느껴져. 다리가 느껴져. 클레어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리처드는 매일 딸의 작은 변화에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수십억 달러를 써도 얻지 못했던 기적이 작은 침 몇 개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은밀하게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VIP 병동의 간호사 중 한 명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작은 글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봤다. 척수마비 환자가 침술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진들 사이의 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억만장자의 딸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CNN의 의료 전문 기자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억만장자 딸, 한국계 여대생의 침술로 기적적 회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메인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통의학의 신비,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 되살려라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BBC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스트 미츠 웨스트 동서양 의학의 만남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어느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병원 출입구를 막고 서서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려 했습니다. 앨리슨 로버츠 씨와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 해밀턴 회장님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에단 교수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자신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에단, 정말 침술이 효과가 있는 거야?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단은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의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주일 후 에단은 앨리슨을 찾아갔습니다. 클레어의 병실에서 또 다른 침술 세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씨, 에단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겸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앨리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내가 틀렸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양의학의 권위자가 동양의학 앞에 고개를 숙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앨리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학에는 동양도 서양도 없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리처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딸과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휠체어에서 벗어나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클레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니다. 리처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아빠가 아니었다. 이제야 알겠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해라. 아빠가 지원할게. 부녀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앨리슨의 꾸준한 치료와 클레어의 끊임없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클레어는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도 목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준비됐어, 아빠. 클레어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클레어가 천천히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걷더니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뛸 수 있어. 클레어의 환호성이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처드는 딸을 향해 뛰어가서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두 사람의 감격적인 포옹을 지켜보던 앨리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달 전 죽음 직전이었던 환자가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의사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클레어가 앨리슨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앨리슨이 클레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리처드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리처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 한국전통의학연구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동서양 의학의 융합 연구를 지원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구든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10억 달러입니다. 리처드의 대답에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첫 번째 연구소장은 앨리슨 로버츠 씨가 맡게 될 것입니다. 앨리슨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전혀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앨리슨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학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처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력이 증명됐으니까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교수들을 모셔와서 함께 연구하시면 됩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했고 타임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깨달은 억만장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몇 주 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클레어는 무대에 올라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음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리처드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습니다. 앨리슨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다. 이 작은 침으로 더 많은 기적을 만들고 싶다. 무대 위에서 클레어가 마지막 음표를 연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침술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앨리슨의 말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을 넘어선 희망, 불신을 넘어선 신뢰, 그리고 사랑과 의지의 기적으로 끝납니다. 작은 침 하나가 한 가족을 구했고 나아가 전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랑이 널 살린 거다. 리처드가 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의지의 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의학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을 보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